자, 합니다. 자, 조합은 이거예요. 뭐냐면 조합에서는 NCR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를 보면 생각나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서로 다른 N가지 중에서 R개를 선택할 때 쓰는 게 조합인데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요. 얘는 이제 포인트가 뭐가 되는 거냐면 포인트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R개를 선택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냐면 제일 처음에 순서였죠. 순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문제에서 순서를 정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뽑아낼 때 동시에 뽑아서 순서가 상관이 없을 때 이럴 때 조합을 써요. 그 다음에 중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복은 일단 문제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중복 조합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중복이 없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얘가 조합이고 그럼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내가 N개 중에 R개 선택하는 방법 중에 NPR이냐 이렇게 생긴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뽑아요. 근데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R개가 순서 바꾸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다 하나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 4C2다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야. 4P2를 쓴 다음에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NPR이라는 거를 팩토리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됐죠? 근데 얘를 R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답이 나오는 게 맞겠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됐죠?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알겠죠? 얘가 조합의 수라는 걸 외워야 돼. 왜 외워야 되냐면 얘를 뭔가 내가 증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게 계산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별도로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NC0 있죠? 이건 얼마 취급하냐면 1이라고 취급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만약에 NCR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는 R값이 되게 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7C5를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얼마를 계산해도 되냐면 7C2를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7개 중에서 5개를 뽑는 거나 7개 중에서 선택되지 않을 2개를 뽑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숫자랑 여기에 있는 숫자랑 더해가지고 7이라는 숫자가 똑같이 나오면 맞죠? R이랑 n-R이랑 더하면 n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조합에서는 같은 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게 조합에 대한 얘기고 문제들은 종류별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자, 이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제부터 하나의 경우의 수처럼 생각해서 계산을 하자. 이게 포인트예요. 알겠지? 얘 하나만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거의 없어요. 있어도 애들이 다 맞춥니다. 알겠지?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문제 하나씩 볼 테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1번 풀게요. 뭐라고 써있냐면 자, 프로축구가 있는데요. 10개 팀이요. 다른 팀하고 각각 같은 수의 경기를 한대요. 자, 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가지고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10개 팀이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경기를 똑같이 모두 다 한 판씩 한대요. 예를 들면 1번 같은 팀은요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하고 일단 한 번씩은 다 똑같이 경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몇 세트를 경기를 하면 총 경기 수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기 수가 135경기가 되느냐 이게 질문이거든요. 자, 할게요. 봐봐. 이거에다가 봐봐. 지금 10개 팀이 있죠. 근데 내가 여기에서 경기 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경기할 두 팀을 뽑아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한 경기가 되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는 10개 팀이 모두 다 한 판씩 경기를 한다라고 치면은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냐면 난 10개 팀 중에서 2개 팀을 뽑는 경우의 수를 세면 내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경우의 수를 세보면 얼마가 되는 게 맞냐면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야. 10 곱하기 9다 이렇게 쓰고 분모는 2 곱하기 2다 이렇게 쓰라는 거지. 그럼 답이 얼마라고 나와요? 45경기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한 경기씩 경기를 진행을 하면 45가지 경기수가 나오는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1번하고 5번 이런 식으로 둘이 한 판씩이 아니라 2판씩 경기를 하는 거야. 그럼 경기수가 총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한 번 할 때마다 한 경기씩 치르면 45경기가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이거를 2판씩 하면 총 몇 경기가 되는 거야? 90경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3판씩 하고 4판씩 하고 n판씩 하면은 곱하기 n 할 때마다 둘이서 똑같은 끼리 경기하는 경기 횟수가 n이라고 치면은 총 경기 수는 45 곱하기 n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이걸 얼마로 만들어 달라고 한 거냐면 135경기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여기서 n이라는 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그래서 1번하고 5번이 서로 3판 경기를 한다 이런 얘기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써야 되는 각 팀이 다른 한 팀과 치르는 경기 수를 구하라. 3경기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돼요, 이해? 이게 조합이세요. 이런 거 푸는 거야, 이제부터. 알겠죠? 그럼 또 하나 해볼 테니까 또 하나 해보죠. 2번 보세요, 2번.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걸 만족하는 n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해볼게요, 봐봐. 문제는 이렇게 써있어요. np2는 6 곱하기 nc2랑 계산하면 12 곱하기 n-1c3이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된대요. 됐죠? 자, 이거 계산을 하래요. 해볼 테니까 봐봐. 이렇게 한번 하는 연습을 해봐. 뭐냐면 이거 계산을 하라고 했을 때 그냥 조합의 수를 n이라고 놓고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한번 해봐. 봐봐. 한다.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쓰는 거야.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얘는 2니까 r이 2니까 2 팩토리얼. 여기는 n-2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아이고 잘못했다. 이거는 틀렸네요. 자, 미안. 다시 쓸게요. 얘는 n 팩토리얼. 그 다음은 n-2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돼.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 테니까 봐봐요. 얘는 6 곱하기 자, nC니까 n 팩토리얼 쓰고요.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쓰고요. n-2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돼. 돼요, 이게? 자, 그냥 연습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쓰면 되느냐? 12 곱하기 자, 여기가 n-1, c3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n-1의 팩토리얼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는 3 팩토리얼이니까 여기다가 3 팩토리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n-3의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돼. 이해돼? 그러면 계산할 테니까 봐봐. 여기서 2 팩토리얼은 2니까 얘랑 둘이 서로 약분하면 3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n-2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4 곱하기 그 다음은 n-2의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얘의 3팩토리얼이 6입니다. 약분하면 2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2 곱하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n-3의 팩토리얼이고 그 다음에 n-1의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잘 봐 이제. 재밌는 거야. n-1 팩토리얼이 있고 여기 n 팩토리얼이 있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서 여기에 n이라고 남는 거 이해돼요? 얘는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인 거 이해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얘는 n-2 팩토리얼이지? 얘는 n-3 팩토리얼이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뭐냐면 n-2하고요. 그 다음에 n-3의 팩토리얼하고 이렇게 곱했다라고 보면 얘가 약분되고 얘가 약분돼서 사라지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2하고 여기 2하고 약분하면 2죠. 그지? 그럼 이건 뭐라고 써져 있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야. 2 곱하기 n이 분 자고요. 그 다음에 얘는 n-2가 분 5인데 오른쪽은 다 사라졌으니까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2n이 얼마냐면 n-2니까 n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잠깐만요.
잠시만. 이거 틀렸다. 야, 미안해요. 이거 틀렸네요. 에이, 잘못 봤다. 얘들아, 미안해요. 바보짓 했네요. 얘랑 둘이 서로 뺀 걸 여기다 쓰는 거거든요. n-1에서 n-3을 n-1에서 3을 뺐으니까 여기가 4예요. 미안. 얘 틀렸어요. 4예요. 4니까 이것도 잘못 썼다. 여기만 다시 쓸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냐면 n-4 팩토리얼이니까 얘가 n-2 곱하기 n-3이 되고 그 다음에 n-4의 팩토리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약분이 돼. 그러면 답이 얼마라고 나오는 게 맞냐면 이렇게 나오죠. 분자는 2n이다 이렇게 나오고 분모는 얘가 1인 거죠. 그지? 그러니까 2n은 얼마냐면 n의 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3이 6이죠.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7의 n의 플러스 6은 0이죠. 그래서 n-1하고 n-6의 곱이 0이죠. 그러니까 n은 1이거나 또는 n은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여기서 이런 숫자들을 쓰기 위해서는 그죠? n은 2보다는 크거나 뭐 적어도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 n-1이라고 3이 있는데 적어도 또 여기 있는 숫자는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거니까 n은 6이라고 써주는 게 맞죠.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는 거야. 되어 이해? 한번 해봐요. 똑같이 써봐. 왜냐면 이거 일부러 이렇게 풀었는데 왜 이렇게 일부러 풀었냐면 증명하는 거 연습시키려고 해. 그 다음 문제 하나가 더 있는데 연습시키려고 한 거니까 한번 똑같이 풀어봐요. 천천히 해봐. 이거 그냥 쭉 손으로 베껴 쓰지 말고 니네들이 계산하는 것처럼 한번 해봐. 안 줄 테니까 한번 연습해봐. 학교에서 여기 이미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지? 아직 안 끝났어요? 돼요?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 했어요? 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걸 거냐면 이번에는 자, 요거 증명하는 얘기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뭐냐면 원래는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이제 뭐 옛날에 배웠으니까 여기 1 나오고 여기 1 나오면 여기 2 쓰고 그죠? 얘랑 더하면 얘가 되죠. 그죠? 얘랑 더하면 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드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기반이 되는 조합의 수의 합이 얘네들의 조합의 수의 합이 얘가 된다는 얘기가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루는 기본 골자예요. 그거에 대한 증명인데 증명은 뭐 색다른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얘랑 더해서 얘가 된다 이거를 보여주기만 하는 뜻이야. 알겠죠? 해볼게요. 봐봐. 그럼 얘랑 더해서 얘가 된다는 걸 조합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이자는 거예요. 뭐냐면 얘를 다시 한번 저 계산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나올 건데 n-1의 팩토리얼이고요. 그 다음에 r 팩토리얼을 여기다가 쓰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서로 뺀 값이 n-1인데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얘랑 똑같은 답이야.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써봐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써지냐면 n-1의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분모는 r-1 팩토리얼이고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그럼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뭐냐면 분모가 서로 다르니까 통분해서 계산할 거야. 알겠죠? 근데 통분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뭐냐면 맨 처음에 얘랑 그 다음에 얘랑 한번 비교를 해봐. 그럼 얘는 뭐라고 써져 있는 거냐면 r 곱하기 r-1의 팩토리얼 이렇게 써져 있는 거니까 얘가 얘로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r 곱해주면 되겠죠. 이해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r을 곱해주면 얘는 r 팩토리얼로 통분이 된 거야.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여기 있는 애랑 여기에 있는 애랑 모양을 비교해 보니까 얘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n-r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하나 뺀 숫자인 n-r-1의 팩토리얼 이렇게 생겼다라고 봐도 뭐가 나잖아.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숫자에다가 얼마를 n-r이라는 숫자를 똑같이 곱해주면 여기다가 n-r이라는 숫자를 곱해주면 통분돼서 같은 숫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 요만큼만 다시 쓰면 이렇게 통분이 됐다는 얘기고 r 팩토리얼하고 n-r의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통분이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에 있던 n-1의 팩토리얼이 있었는데 얘에다가는 얼마를 곱한 거냐면 n-r을 곱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n-1의 팩토리얼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는 얼마를 곱한 거냐면 r이라는 값을 곱한 것이 이해돼요? 그럼 이것만 처리하면 되는데 다시 얘도 보면 여기 n-1 팩토리얼 여기도 n-1 팩토리얼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얘네 녹색하고 주황색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더하면 마이너스라고 되니까 n만 남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쓰면 이렇게 써본다는 얘기예요. 분자는 n 곱하기 n-1의 팩토리얼이 남아있고 분모는 r 팩토리얼하고 그 다음에 n-r의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곱해져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도 보니까 n하고 n-1 팩토리얼하고 곱하면 n 팩토리얼이고 자 이렇게 쓰면 끝이죠? 근데 얘가 정의 생각해보면 그냥 NCR이랑 같은 답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계산한 거냐면 이거를 이렇게 썼는데 계산하고 보니까 NCR이 됐죠.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같은 수다라는 게 증명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파스칼의 삼각형을 만듭니다. 알겠죠? 그냥 말 나왔으니까 하나 보여주면 저걸 가지고 어떻게 만든다는 거냐면 뭐 성질은 조금 이따가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조합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뭐냐면 봐봐요. 내가 여기 1이 있고 0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제? 그러면 관찰을 해보면 같은 수고 연속하는 수잖아. 이해돼요? 같은 수고 연속하는 수잖아. 그러면 결과는 같은 수의 다음 수가 나오는 거고 앞에는 연속하는 숫자 중에는 큰 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하고 1의 다음 수가 2죠? 0하고 1은 큰 수가 2죠. 이렇게 생긴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 답이 얘가 됩니다. 이 공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봐봐. 여기에다가 내가 또 2C 0을 추가해주고 여기다가 2C 2를 추가해줘. 그지? 그러면 여기서 얘네 둘을 더한 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얼마가 될 거냐면 같은 수의 다음 수. 그죠? 다음 수고 연속하는 숫자 중에는 큰 수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뜻이야. 마찬가지야. 둘이 서로 또 더했어요. 그럼 얼마가 될 거냐면 둘의 다음 수에 연속하는 큰 수 이렇게 써질 거란 얘기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조합의 숫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숫자들을 써주면 한 글자씩 늘어나면서 계속 삼각형처럼 모양이 나올 건데 이 삼각형을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들은 이제 이항 정리에서 나오는 숫자들이죠. 그죠? 개수를 표현하는 숫자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도 조합에 다 들어있습니다. 알겠지? 돼요, 이게? 자, 이거 빨리 써놔요. 또 증명할 줄 알아야 돼. 나올 수도 있어, 시험에.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거 빈칸 치고도 나올 수 있어요. 알겠지? 네. 생각해놔야 되잖아, 우리. 그쵸? 이건 뭐 별로, 이건 나중에 할 거니까 지울게요, 이것만.
다음 문제들 이제 볼게요. 자, 빅데이지는 자 이제 조합에서 그냥 유명한 문제들 예 기본적인 스타일들의 문제들 하나씩 가져온 건데 한번 해볼게요. 상자 속에 1부터 9까지 4번 상자 속에 1부터 9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힌 공이 한 개씩 들어있어요. 근데 3개를 꺼냈어요. 근데 2가 적힌 공은 포함이 되고요. 7이 적힌 공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됐죠?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있어요. 숫자가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네, 문제에서 중요한 숫자가 이제 또 7이죠. 7도 있고요. 그 다음에 8도 있고 9도 있어요. 총 9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를 동시에 뽑을 거래요. 그지? 3개를 동시에 뽑는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2는 반드시 포함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는 2가 무조건 뽑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경우에서 따질 때 필요 없죠.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는 포함하지 말을 해요. 그냥 안 들어가면 돼요. 됐죠? 그러면 나는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채워야 되는 자리는 2자리가 남았죠? 난 2개를 뽑으면 되는데 몇 개 중에 뽑는 거예요? 9개 중에 2개가 빠졌으니까 7개 중에 뽑는 거죠. 그러니까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데 동시에 뽑으니까 순서 상관없고 동시에 뭐 한 개를 여러 번 뽑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조합이죠. 계산해라. 계산은 자 이렇게 해석을 한 가지다. 뽑아주면 되는 얘기. 별로 안 어렵죠? 느껴져야 되는 거는 순서가 상관이 없고 중복을 안 해야 되는 경우에는 C라고 써서 조합의 수를 계산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해하면 돼요. 5번 한번 해보죠. 자, 5번. 남자는 6명이 있고 여자도 6명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거래요. 4명의 대표를 뽑을 건데 그때 남자와 여자를 적어도 한 명씩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자, 이게 문제입니다. 됐죠? 남학생이 6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이 또 6명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남자랑 여자를 적어도 한 명씩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뽑으면 안 돼요. 자, 봐봐. 애들이 잘 틀리는 거 얘기해 줄게. 뭐냐면 남자, 여자를 적어도 한 명씩 뽑으라고 했으니까 대표를 4명을 뽑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남자 뭐 예를 들어서 A를 뽑고 여자 1번을 뽑는 거야. 남자는 알파벳, 여자는 뭐 예를 들면 번호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난 남자 1번, 남자 1랑 여자 1번을 뽑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한 명씩 뽑아 놓는 거야. 그럼 6명 중에 한 명을 뽑았고 또 6명 중에 한 명을 뽑았죠. 그럼 이제 여기에 2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남자여도 되고 여자여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그럼 몇 명이 남았냐면 이제 10명이 남았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써야 되는 숫자는 10명 중에 몇 명만 더 뽑으면 2명만 더 뽑으면 되지.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답을 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답을 내면 못 믿을 것 같으니까 계산을 해줄게요. 봐봐. 얘는 6이죠. 얘도 6이죠.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하면 얼마냐면 45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푸는 방법은 틀렸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근데 이렇게 맨날 풀고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고 막 넘어가요. 뭐 잘못 풀었나 보네 하는데 완전히 틀렸어요. 이건 경우도 멤버가 훨씬 적어요. 보여줄게요. 봐봐. 실제로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자, 이건 오답이야. 알겠죠? 이거는 잘못 푼 거야. 오답. 자, 그러면 제대로 푸는 거 보여줄게. 네, 올바른 풀이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전체를 다 세요. 일단 12명 있는데 12명 중에 4명을 뽑는 방법을 다 센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남자만 뽑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남자, 여자 한 명씩 나오라고 했는데 적어도 여자는 한 명도 안 나왔으니까 틀린 거죠. 이걸 빼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빼냐면 여자만 뽑는 방법의 수를 빼요. 자, 그럼 이거 숫자로 계산하면 6명 중에 그냥 4명은 남자를 뽑는 거고 6명 중에 4명을 여자만 뽑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계산을 해볼게요. 이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2치 4니까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죠. 얘를 갖다가 1로 나누니까 45니까요. 45고 또 45니까 495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64는 62랑 계산하는 것 똑같으니까 6 곱하기 5고 3 곱하기 2인데 이게 2번 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미쳤네요. 그지?
예, 이렇게 되니까 30을 빼면 돼요. 얼마가 나오는 게 맞아요? 465까지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훨씬 크죠, 얘가? 그죠? 야, 40이랑 36이랑 더하면 이거는 내절이 돼야. 그렇잖아. 훨씬 더 465가 답이야. 2번이야. 알겠죠? 보기에도 없어, 얘는. 됐죠? 그러면 얘는 왜 틀렸어요? 내가 만약에 내가 니네들 속이려고 진짜 진지하게 진지 깔고 내가 이렇게 안 풀고 내가 막 진짜 막 열을 내면서 설명했으면 니들 오 그렇구나 막 받아 적었을 그죠? 예, 맞는 거 같잖아, 그지? 뭔가 정합적으로 틀린 게 없잖아. 완전히 틀렸어, 근데, 그지? 왜 틀려? 우리가 틀린 문제를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풀어서 틀렸잖아? 그럼 찾아봐야 돼. 왜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야.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적게 했으면 케이스 분류하다가 뭔가 빼먹은 거야. 알겠죠? 많이 했으면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오답인데 숫자가 훨씬 크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중복됐다는 얘기야. 센 걸 또 셌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것도 많이 더 된 거야. 그럼 왜 센 걸 또 셌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봐봐. 내가 남자 1을 고르고 그 다음에 여자 1번을 골랐죠. 그죠? 그럼 이제 10명이 남았는데 10명은 B, C, D, E, F가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2, 3, 4, 5, 6 이렇게 있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사이좋게 여기는 B를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번을 골랐다라고 쳐볼게.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이건 결국 뭘 얘기한 거냐면 나는 남자는 A랑 B를 고르고요. 여자는 1번하고 2번을 골랐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자 이번에는 내가 6명 중에 1명을 뽑는 과정에서 누구를 뽑았냐면 남자를 B를 뽑았어. 그 다음에 6명 중에서 여자 1명을 골라야 되는데 몇 번을 뽑았냐면 2번을 골랐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0명이 남았을 건데 그 10명이 누가 남았냐면 여기 A가 남고 1번이 남았죠. 근데 여기에서도 얘네 둘을 뽑아서 A고 2가 같아 달라. 같잖아. 이렇게 더 된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잖아. 아직은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그지? 이거를 마인드를 잘 선택을 해야 돼. 뭐냐면 내가 요즘에 고3 애들 보면서 좀 짜증나는 건데 진짜 화나는 거야. 뭐냐면 내가 요즘에요 고3 애들하고 뭘 하냐면 문제집만 풀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파이널이라고 해가지고요 서론 문제 이제 모의고사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EBS 거를 풀고 있는데 그 파이널은 실제 시험보다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맞잖아. 내가 문제집을 샀다? 근데 그 문제집을 풀 때마다 다 맞아.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실력이 엄청 좋은 거야. 내가 실력이 엄청 좋거나 아니면 문제집 잘못 산 거야. 아니 문제집 잘못된 거야. 그렇잖아. 내가 문제집을 사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틀리려고 하는 거거든. 맞지 않아? 니네들이 알파고를 진짜 열심히 풀어. 근데 시험이 가까워졌고 그럼 거의 다 맞는 게 맞지. 그래도 틀리는 게 나오면 그 문제집은 좋은 거야. 왜냐면 네가 틀리면 틀리는 이유가 있을 거고 문제 정말 그지 같지 않는 한은 맞잖아. 460이 답이 460이 다 돼야 돼. 이거 안 좋은 문제지. 근데 내가 만약에 문제를 했는데 그 문제를 막 풀었는데 틀려. 그러면 아 내가 아직 배울 게 더 있고 내가 모르는 게 더 있구나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 파이널 문제도 다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맨날 한 개 틀리고 두 개 틀리고 뭐 그런 애들이 많이 있는데 걔네들이 그걸 보면 막 3개, 4개씩 틀리는 거야. 그럼 걔네들이 그렇게 틀리게 문제를 만들어낸 거 아니야. 1등급 나온 애들도 3, 4개 틀리게. 그럼 평소에 잘 못 보던 것도 있고 하니까 틀리는 거거든. 그럼 그거 보고 공부하라는 얘기인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난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문제를 틀렸으니까. 아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야 많이 남았잖아. 그치? 지금 9월이야. 그럼 9월 한 달 남았지. 10월 한 달 남았지. 그렇잖아. 2달이나 남았으면 60일이면 겨울방학 남는 거랑 똑같거든. 요즘 학교에서 공부 안 해요. 고3애들 학교에서 공부 안 시켜. 아니 공부는 시키지. 뭐 진도를 하거나 수업을 하거나 하시지 않잖아. 그냥 계속 걔네들 주장창 앉아서 자는만 하고 겨울방학 남는 거야. 겨울방학. 근데 애들이 언제 시험 제일 많이 넣어? 겨울방학 때 제일 많이 넣어. 그만큼 남은 거야 지금. 맞잖아. 또 니네들은 이야기니까 이거 듣고 아 안심하고 있다가 그래 내년 9월부터 공부를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다 닦아놓고 지금도 보완할 게 아직 많이 남은 거야. 재수생도 아니잖아. 3생도 아니고 그잖아. 근데 뭐 많이 틀린다고 짜증내. 아 내 실력이 약한 거 같아. 난 망한 거 같아. 아니라고. 그잖아. 막 틀려야 돼. 그 틀린 거를 막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근데 얘들아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니? 니네들도 틀리면 왜 틀렸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게 공부야. 내 숙제 해라 했는데 했니? 네 했어요. 봤는데 풀기만 했어. 이게 뭐야?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야. 그잖아?
채점은 했니? 안 한 거야. 그럼 내가 뭘 틀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냥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한 거잖아. 여기다 빨리 연필로 내가 뭐 좀 칠해놔야 그 인간이 이거를 한 거를 보고 내가 숙제를 했다고 믿어주지. 안 된다고, 알겠죠? 예. 자, 그러니까 문제를 좀 적게 풀어놓고 채점하고 예, 왜 그런지 좀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안 그래요? 오늘 뭔가 잔소리 못했네. 자, 넘어갈게요. 자, 6번 해볼게요. 6번. 남자 5명이 있고 여자 6명이 있는데 남자 2명하고 여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냈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풀면 돼. 남자가 5명 있어요. 이거 읽으면서 그냥 풀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몇 명을 뽑아달라고 그랬냐면 2명을 뽑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몇 명이 있냐면 6명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몇 명을 뽑아달라고 그랬냐면 3명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됐지? 그럼 몇 명이 뽑혔어요? 5명이 뽑혔죠. 걔네들을 갖다가 뭘 정해주래요? 5명 중에서 순서를 정해주라고 했죠. 그지? 할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면 되느냐? 이렇게 풀면 돼. 사건이 3개인 거야. 첫 번째 사건이야. 순서 안 정하고 그냥 뽑아야 돼.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돼. 3이 6이니까 6이 약분돼서 사라지고 5하고 4만 분자에 남아있죠. 그러니까 얼마? 2, 10이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이건 뽑기만 한 거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를 정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사건, 2번 사건, 세 번째 사건은 뭐겠어요? 5페이지죠. 맞지? 그치? 5명 순서잖아.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중복되는 게 있냐? 없습니다. 알겠죠? 일단 5명 구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없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얼마냐면 120까지 다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시면 24000, 24000까지다. 예,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이해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평행선이 있는데 점이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번에는 뭐냐면 만들어보래요. 됐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나는 봐봐. 직선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야. 문제가 조금 보여.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 봐봐. 여기 3개 중에서 내가 2개를 뽑아서 직선을 만들잖아. 여기 있는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직선을 만들잖아. 만들어지는 직선이 다 동일한 직선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만들어지는 직선이 다 동일한 직선이야. 그러니까 케이스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야. 첫 번째는 위에 있는 직선에서 위에서 점을 2개를 선택하는 거야. 두 번째 케이스는 아래에서 점을 2개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그냥 한 가지예요. 얘도 경우의 수가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뽑아도 직선은 하나잖아. 그지?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에 경우의 수는 각각 하나씩 2개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면 되냐면 이렇게 되면 돼. 뭐냐면 그럼 이제 남은 직선들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선들이잖아.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뽑으면 되냐면 위에서 하나 아래에서 하나 뽑으면 다 다른 직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는 위에서 그 다음에 아래에서 각각 하나씩이야.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 5개 중에서 하나, 아니 미안해요.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고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기만 하고 동시에 골라야 되니까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5가지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다 동시에 1, 2, 3번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덧셈을 하면 되죠. 그래서 17개야. 이렇게 끄는 방법이 있고요. 됐죠? 일단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케이스 분류를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아니었다라고 치면 이렇게 푸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왜냐면 총 점이 8개야. 총 점이 8개인데 이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일단 어쨌든 간에 직선을 만들 수는 있어. 이건 많이 된 거야. 같은 걸 다 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걸 빼주는데 처음에는 누가 있냐면 요 3개 중에 2개 뽑은 건 다 똑같아. 요 5개 중에 2개 뽑은 것도 다 동일해. 그지? 근데 이렇게 여기 3개 중에 2개 뽑은 거랑 여기 5개 중에 2개 뽑은 거를 다 빼버리면 이 직선은 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절 직선 두 개는 더해주는 게 맞아.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똑같이 답은 나옵니다. 80은 얼마냐면 47, 28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3개고 얘가 10개니까 13개를 빼는 거고 더하기 2를 계산하는 거니까 27개라고 나오는 게 틀렸죠. 17개죠. 미안. 17개라고 답이 나오는 게 맞죠. 됐어요, 이게? 근데 난 이 방법이 좋아요. 빨간색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 쉽네요. 그죠? 별로 어려운 얘기들이 없습니다. 8번. 8번은 대각선의 개수가 44개인 블록 N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자, 대각선 개수 구하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대각선이라는 게 일단은 뭐냐면 자, 어떤 N각형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죠? 여기 뭐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 자, N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N각형에서 대각선이라고 하면 나에서요 내 좌하고 우에 있는 애들을 빼고요 나랑 이웃한 꼭지점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애들하고 연결하면 그런 게 대각선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지금 N각형이라고 했으니까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내냐면 2개를 뽑아내요. 됐죠? N개 중에서 2개를 뽑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대각선들도 포함이 되고 2개를 뽑으면 이렇게 옆에 있는 선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생긴 선분들은 빼야 되죠. 그죠? 모서리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변들은 빼야 되니까 변 개수가 총 몇 개냐면 N개가 있을 거예요. N각형이니까. 그래서 N을 빼주면 답이에요. 됐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세면 돼요. 그러면 대각선을 세보면 지금 N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가 바로 답인데 문제에서 이게 얼마가 나온다고 했냐면 44개가 나온다. 자, 이렇게 문제가 써있네. 그럼 얘 계산하자면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NC니까 N 곱하기 N-1이고요 2팩이니까 그냥 2로 나눌게요. 여기서 N을 빼요. 그러면 얘가 44가지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2분의 얘가 2분의 2n이니까 n은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44가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미안해요. 이거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 3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미안.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차피 자연수니까 이렇게 찾기 빨라. n-3인데 이게 88이야. 그럼 88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생긴 숫자냐면 10이라고 얼마를 곱한 거야? 8을 곱한 거잖아. 얘랑 얘랑 숫자 차이가 3인데 얘랑 얘랑 숫자 차이가 3이니까 당연히 N값은 얼마라고? 11이라고 나오는 게 맞겠지. 이렇게 풀어주면 끝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몇각형이에요? 11각형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입니다. 재밌죠? 바로 여태까지 봤던 반응이 제일 빠른데 재미난 제자가 나와서 바로 고개를 막. 자, 한 번 더 해보자. 보세요. 자, 10번까지만 풀고 쳤다 다시 할게요. 10번 보세요. 9번. 9번은 자, 지금 푸는 거는 다 기본적인 문제들이에요. 모든 책들에서 거의 다 소개하고 있는 교과서도 마찬가지야. 알겠죠? 요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풀 줄 알아야 돼.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삼각형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써있죠? 만들어 볼게요. 삼각형을 만들 건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점이 몇 개인지 세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삼각형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니까 3개 필요하니까 9개 중에서 3개를 골라요. 근데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 3개를 고르면 안 되죠. 직선이니까. 여기에서 점 3개를 골라도 안 되고 여기서도 점 3개를 고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빼야 돼요. 얼마를 빼냐면 4개 중에서 3개 고르는 케이스를 빼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총 몇 개가 있냐면 3가지가 있으니까 3을 곱해줘서 빼면 다르죠. 그러면 얘는 답이 얼마냐면 이건 12개니까 바로 쓸게요. 그리고 약분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84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12를 빼는 거니까 답은 72가 정규수가 나옵니다. 돼요 이해?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또 도형 문제인데 자, 10번은 이제 평행사 변형에 관련된 얘기예요. 10번은 평행사 변형에 관련된 얘기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평행선과 5개 하나 평행선이래요.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4개가 있죠. 이렇게 둘, 셋, 4개. 자, 4개의 평행선이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평행사 변형의 개수를 세라고 했죠. 평행사 변형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나 좀 봐볼래요? 이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이렇게 평행한 선 2개랑 이렇게 평행한 선 2개로 막으면 되죠. 이해돼요? 이 평행사 변형을 만들기 위해서 평행한 직선 2개와 그 다음에 대각선 평행한 직선 2개를 사용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저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5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는데 저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면 그래서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내가 어떤 평행사 변형이든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긴 평행사 변형을 만들래 라고 하면 1번하고 4번을 고르고 1번하고 3번을 고르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숫자를 조절하면 여기에는 모든 평행사 변형 다 셀 수 있는 거죠. 다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다 돼요. 얼마? 60까지. 이해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죠? 네. 자, 5분만 쉬었다 다시 하자. 자, 갑자기 그렇게 깊은 한숨을 쉬면 어떡해. 이게 중복조합인데, 자, 내가 진짜 좀만 잘 들어봐. 중복조합인데, 얘는 중요해요. 얘는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게, 특히 3학년 때는 되게 중요해요. 경우의 문제는 이 중복조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호는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쓰는데, 자, 이런 기호를 사용하고요. 얘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 뭐 여기는 똑같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할 때 쓰는데, 자, 얘는 조합이기 때문에 순서있죠, 순서. 순서는 내가 따지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순서는 내가 따지는 건 아닌데,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중복해서 여러 번 똑같은 걸 뽑는 거는 괜찮아요. 알겠지? 자, 그래서 얘가 중복조합이고,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계산 이렇게 해요. 왜 그런지는 예전에 설명했으니까 그건 넘어갈게요. 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아요. 계산을 할 줄만 알면 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r개를 선택합니다. 둘이 서로 더해서 하나를 빼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뒤에 있는 것만큼을 선택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를 중복조합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게 다예요. 자, 이게 다인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해주면 얘는 주로 이렇게 생긴 문제를 풉니다. 중복조합이면 다 이런 문제예요. x랑 y랑 z랑 더해서 n개가 됐다 이렇게 생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외 개수를 세는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잘 봐. 여기 있는 x랑 y랑 z는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예요. 0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총 몇 개가 있죠? 문자가 3개가 있죠. 그러면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몇 번 선택을 하는 거냐면 n번 선택을 하는 겁니다. 중복을 허락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해주면 요거를 맨날 하는 얘기니까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사과의 개수가 x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y는 배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z는 뭐 예를 들면 귤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사과랑 배랑 귤이랑 과일 세 종류를 다 합해서 n개를 사오라고 한 거야. 나는 서로 다른 과일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냐면 n개를 뽑아내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과 사고 배 사고 귤 사는 거나 하나씩 샀다고 칠게. 그러면 귤을 사고 배를 사고 사과를 사는 거나 똑같이 산 거 맞죠? 이해돼요? 내가 봉지에다가 장바구니로 하자. 장바구니에다가 사과를 사고 배를 사고 귤을 샀어요. 근데 바구니에는 사과나 배 하나 귤 하나 있는 거 맞죠? 근데 내가 이번에는 배를 사고 사과를 사고 귤을 샀어. 그래도 장바구니에는 사과 하나 배 하나 귤 하나 있는 거 맞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각각의 과일을 몇 개 사는지가 중요한 거지. 예, 내가 어떤 순서로 바구니에 담았냐는 안 중요해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순서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고 중복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사과를 여러 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내가 사과를 계속 여러 개 골라도 상관이 여러 번 골라도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x랑 y랑 z에다가 쓰는 숫자는 뭐냐면 고른 횟수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고르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요게 기본 형태인데 이렇게 생기면 우리는 답을 미지수 개수를 앞에다가 쓰고 예, 그것의 답을 n이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야. 되니 이해?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그래서 중복조합 문제는 유형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 뭐냐면 이렇게 예, 부정방 정식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부정방 정식의 예, 의미 아닌 정수의 부정방 정식의 해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중복조합이다라고 부릅니다. 이해돼? 한다? 그럼 문제 보세요. 자, 11번 볼게요. 11번. 세 개의 문자 ABC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ABC에 대한 서로 다른 6차 반항식의 개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맞아요? 이렇게 써달라는 거거든. A가 몇 승이고 B가 몇 승이고 그 다음 C가 몇 승이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근데 6차라고 했으니까 여기 X제곱 있고 여기 Y제곱 있고 여기 Z제곱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 있는 X랑 Y랑 Z가 얼마가 되라? 6이 되라 이런 거예요. 문자 6개 있다는 얘기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 A가 몇 개 있으면 그걸 앞에다가 몰아서 쓰잖아. A, B, C 아니면 C, B, A 있어도 그냥 A, B, C는 항이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복은 해도 되죠. A를 여러 번 뽑아도 되니까. 딱 이 문제 맞아요. 그 다음에 X라는 숫자가 0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0도 되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3H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 거야.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둘이 서로 가면 9잖아요. 하나 빼니까 8이죠. 중에서 6개를 골라내는 거고 8, C, 2죠. 얼마예요? 그러니? 예, 28가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답입니다. 이해돼요? 중복점에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쉬운 형태의 문제예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12번도 봐요. 12번. ABC 더한 것에 5승이다 이렇게 되는데 정계식에서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요. ABC의 5승이 됐다. 봐봐.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첫 번째 가로에 A랑 B랑 C랑 이렇게 하나씩 있고 두 번째 가로에도 A랑 B랑 C랑 하나씩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 마지막에 가로도 A랑 B랑 C랑 있고 5개가 있는 거죠. 그지?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봐봐. 여기 첫 번째 가로에서 A나 B나 C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에서도 A나 B나 C 중에 하나를 골라내고 마지막 가로에서도 A나 B나 C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거니까 결국에는 A를 X개 고르고 B를 Y개 고르고 C를 Z개 고르고 요 숫자가 달라질 때마다 다른 항의 모양이 나올 건데 근데 내가 이거 총 몇 번 고르는 거냐면 5제곱이니까 5번 고르면 되는 거지. 돼요? 정계식을 만들어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답이 얼마라고 나올 거냐면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는 거죠? 5개를 선택하는 거죠. 숫자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둘이 서로 더하면 얼마예요? 예,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빼니까 7개 중에서 5개를 골라내는 거죠. 그러면 얘는 72랑 똑같죠? 72랑 똑같으니까 답은 얼마예요? 예, 22가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됐니 이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형태의 문제들도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으로 나타내서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으로 표현이 된 애들은 다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봐봐. 자, 그 다음에 13번인데 X랑 Y랑 Z랑 더해서 7이 되는데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첫 번째 문제. 아이고, 잘 썼다. 자, 7인데 여기서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X라는 숫자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Y도 Z도 마찬가지죠. 기본 형태예요.
얘는 답이 얼마냐면 3H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그럼 둘이 서로 답은 9C 7이니까 2다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답은 36가지 이렇게 쓰면 답이에요. 이건 기본 형태의 문제야.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 테니까 봐봐. 자,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서 풀어내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쉽거든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자, 이번에는 뭐냐면 x, y, z가 뭐래요? 네, 자연수래요. 그럼 위에 있는 문제랑 지금 아래에 있는 문제의 차이점이 뭐예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쵸,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 개의 숫자들이 전부 다 누구보다 크거나 같냐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게 답이죠. 이게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다 해볼게요. 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뭐냐면 기본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야. 기본 형태로 만들고 싶은데 돼요 이게? 근데 나는 얘가 그러면 0을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0을 못 고르잖아. 근데 난 이렇게 만들고 싶어. 0을 골라도 1이 나오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느냐? 이렇게 쓰면 돼. x라는 숫자를 갖다가 내가 0을 골라도 1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0을 골랐을 때 1이 되게 하니까 하나씩 더 더해주면 되는 거지. y도 마찬가지. y도 b 플러스 1이라고 쓰고 z도 c 플러스 1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나한테 무슨 의미가 되냐? a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2하고 그 다음에 c 플러스 1하고 더하면 얼마나? 7이다. 이렇게 생긴 문제 풀어달라는 얘기랑 똑같죠?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될 거냐면 a하고 b하고 c하고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하고 b하고 c는 얼마보다?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지니까 답은 얼마냐면 3h 얼마예요? 4다. 요게 답이지. 본선생님 이해돼요? 안 돼요? 저 새끼가 뭐나 싶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봐봐. 이게 이렇게 처음부터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생각 조금만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되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야. 뭐냐면 얘도 최소한 얼마는 줘야 되는 거야. 내가 한 번도 안 골라도 1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한테 1을 하나 줘. 얘도 1이라고 먼저 하나 줘. 얘도 1이라고 먼저 하나 줘. x, y, z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각의 귤이라고 생각을 해봐. 엄마가 나한테 사과랑 배랑 귤을 7개를 사오래. 엄마 몇 개씩 사와? 그럼 네 맘대로 사 이러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 근데 가는 길에 뒤통수에 대고 엄마가 나 이렇게 사오라고 했거든. 그지 난 사과 싫어. 귤이 되게 대빵 좋아. 7개 다 사오라고 했어. 근데 엄마가 갑자기 야 근데 사과랑 배랑 귤랑 하나씩 사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게 이 문제야. 이해돼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마트에 가서 사과 하나 담고 배 하나 담고 귤 하나 담아야 되지. 됐죠? 그럼 나 몇 개 골라야 돼요 이제?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뒤통수에 대고 야 사과 하나 배 하나 귤 하나 사와 해서 한 개씩 담아놓은 거야. 그리고 나선의 맘대로 사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됐어요 이해? 자 이걸 잘 이해를 했으면 이거 숫자니까 계산을 해놔야 돼. 더하면 6이니까 C 4니까 2가 되고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일 어려운 건 이거랑 둘이 서로 더하네요. 50이네요. 그제? 넘어갑니다. 자 다음 가봐요. 재밌지 않냐 이거? 그지? 이 시험에 나와.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도 나오고요. 내년에 정말 열심히 잘 말무리 해놔야 되는 단어인데 지금 하면 안 되겠니? 이 얘기야. 알겠죠? 자 내년에 수능 대비 막 하는데 막 설명하는데 몰라가지고 막 그럼 안 돼요. 자 보세요. 한다.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됐어. 이번 업그레이드 돼 있는데 뭐냐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을 다 더했더니 얼마가 되냐면 K가 됐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대. B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도 1보다 크거나 같고 C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도 1보다 크거나 같대. 안 써있죠 이렇게. 그지? 나 잘못 썼죠. 그죠? 얘는 2보다 얘는 3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다라고 써있는 게 맞죠? 맞아요? 문제 그렇게 써있잖아. 그지? 자 한다? 그럼 봐봐. 이런 얘기야. 니네 시험 볼 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사과랑 배랑 귤을 사러 가는구나. 그치? 근데 엄마가 몇 개 사오라고 그런 거야? 케이크 사오라고 한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나는 귤이 좋으니까 귤을 다 몽땅 케이크를 사와야지 하고 가고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 뒤통수에 대고 뭐라 하는 거야? 야 사과 하나 사고 배는 2개 사오고 귤은 3개 이상 사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난 마트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사과를 사고 싶은 거를 내가 X개를 사고 싶은데 일단 하나 더 담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배인가? 배는 2개를 담고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귤은 Z겠죠? 3개를 담아 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얼마나 나오는 거야? 똑같이 개수는 K겠죠. 그러면 나는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X랑 Y랑 Z가 있는데, 자, 이게 6개니까 K-1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끝이지. 그렇다고 치면은 얘는 답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K-6개 중에서 몇 개를, 아이고 미쳤네. 얘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거예요? K-6개를 골라내면 답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했더니 문제에서 얘가 얼마래요, 답이? 얼마래? 15개래, 그지? 자, 그럼 이거 산수 계산을 조금 더 해야 되죠, 그죠? 재밌는 거 하나 있으니까 봐요. 둘 서로 더해 얼마예요? 이렇게 3하고 K-6하고 더하면 얼마예요? 그쵸, K-3인데 하나 더 빼야 되니까 K- 자, 얘들아, 자, 진정하시고, 자, 됐죠? 그러면 여기서 중에서 몇 개 고르는 거죠? K-6개를 골랐는데 얘가 15개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야, 그럼 봐봐,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얘들? 이번엔 틀린 것 같아요, 그치?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이렇게 풀면 되죠. 봐봐, 어떻게 풀면 되냐면, 야, 조합을 계산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에서 얘 뺀 걸 여기다 써도 되죠. 75를 계산하래. 얼마 계산하는 건데? 70. 그치, 그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그 2자라는 숫자 어떻게 나온 거야? 7에서 5를? 그럼 K-에서 K-6을 빼면 얼마예요? 어렵다. 그치? K-4, 그치, 2죠. 그러니까 여기가 K-4-2가 얼마예요? 15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워요? 내가 너희들 보고 답을 평가하고 이거 하자고 진짜 어려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이해가,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K-4하고 그 다음에 분자에 누구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 그죠? K-5 이렇게 곱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분모는 2로 나누니까 그냥 이거를 30이니까 6 곱하기 얼마? 5라고 쓰면 되죠. 그러니까 K-4가 얼마인 거예요? 6인 거죠. 그러니까 K가 얼마예요? 7이죠. 이렇게 풀면 끝이야. 이해돼요? 재밌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해볼까요? 자, 15번.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 15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봐봐. 자, 15번은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자, 13개를 사야 되는데 만족하는 홀수예요, 이번엔. 그지? 망했다. 어떻게 사냐, 홀수. 자, 똑같이 한번 해볼까, 엄마가. 내가, 엄마가 나한테, 야, 사과랑 배랑 귤랑 13개 사와. 이렇게 하는 거야. 난 귤 13개 사야지 하고 가고 있는데 엄마가 뒤에다 대고 뭐라는 거야? 야, 사과랑 배랑 귤을 홀수개로 사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 이상해, 그지? 홀수개로 사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살 거야, 이제? 2K 플러스. 예, 맞아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돼요? 아마 이렇게 쓰면 돼요. 홀수로 사오래. 그럼 일단 하나는 담아야 되겠지. 그죠? 하나를 담았어요. 그 다음에 한 번 살 때마다 몇 개씩 추가해야지 홀수야. 2개씩 더 담아야 되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2A다 이렇게 쓰면 돼요. Y가 얼마라고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쓰면 되죠. 제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데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2B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C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냐면 13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 암산 쪽만 하면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더하면 얼마가 돼요? 3 빼면 10이고요. 2로 나누니까 5가 되고 이제 0개씩 골라도 되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여기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둘이 서로 더하면 8이니까 7이겠죠. 그 다음에 중에서 2개 고르는 거죠. 21개죠. 이해돼요? 됐어요? 짝수도 풀 수 있겠니? 한번 해볼까? 그러면 문제는 없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x랑 y랑 z는 다 짝수예요. 알겠죠? 다 짝수인데 엄마 몇 개 사오라 했는지 14개 사오라고 그래요. 짝수 더하기 짝수 더하기 짝수니까 짝수겠죠. 그죠? 자, 내가 과외 들어가는데 그만해야지 이제. 자, 14개 사오래요. 근데 짝수로 사오래. 그지? 그럼 어떻게 사야 돼, 과외? 2에. 응?
그래, E, A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맞아요? 틀려요. 왜? 짝수라고 했잖아요. 0이 짝수예요? 짝수 아니야? 뭐 그럼 뭐 애매하긴 한데, 그지? 예. 자, 그럼 이렇게 문제를 애매할 때 이렇게 조건 하나 더 붙이면 돼요. Z는 자연수예요, 그렇지? 그럼 0은 일단 없어졌죠, 됐지?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요? 2A, 플러스 그쵸? 플러스 2라고 써주면 돼요. 이해돼요? 2부터 나와야 되니까. 됐죠? 그러니까 야 엄마가 야 자연수의 짝수로 써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가가지고 사을 일단 2개 담아놓고 2개씩 더 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풀면 돼요. 되어 이해? 다 이해되죠 이제? 그지? 이렇게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다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얘기고 그 다음은 뭐 할 거냐면 자 함수의 개수의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알겠죠? 잘 정리를 해놔야 되고 나 물 한 모금 먹고 올게요. 예, 이거 잠깐 먹어봐. 거기 있는 거 한번 해먹어봐. 뭐? 행복 있다는지 아니 여기 목이 너무 아프다. 어렸을 때 심부름 많이 했어요? 네.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어렸을 때 심부름 진짜 많이 시켰거든요. 내가 초등학생 때 한 1, 2학년? 좀 되는데 지금은 내가 되게 크잖아요. 등치도 크고 살도 많이 찌고 근데 어제 되게 조그맸어요. 근데 엄마가 나한테 집에서만 직진거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쭉 앞으로만 가면 돼. 마트가 되게 큰 마트가 있었는데 근데 그 직진거리로 한 1km? 1, 2km 정도 되는 거리 진짜 계속 걸어가야 돼. 한 15분 그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백화점 밑에 마트가 있었는데 그 마트에서 맨날 잡아봤어요. 근데 거기서 엄마가 맨날 심부름을 시켰는데 맨날 콩당 두고 이런 거 사러 하는 거야. 초등학생이 충분히 들고 올 수 있죠 그 정도는. 근데 그 있잖아요 세제 하이타임 이런 거 있잖아요. 슈퍼타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사러 가는 거야. 5kg, 3kg 정도짜리 사러 가는 거야. 너희들 지금 1kg짜리 들어도 1kg 들고 가면 힘들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걸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시킨 거야. 내가 그걸 들고 가야 되는데 힘이 있나 없지. 그래서 정말 그 집을 아고 가게 질질 끌고 왔어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나보다 키가 훨씬 작을 거 아니야. 초등학생이니까 1학년이니까 1학년이니까 한 요만 할 거 아니니? 근데 걔가 하이타임 들어야 되잖아. 1kg짜리로 이만하잖아. 박스에 담겨있는 거 있잖아요. 그 네모난 상자 박스에 그거 질 끌고 와서 하이타임 다 셌어요. 그랬어요. 뒤지고 말 뻔했어. 자, 해봅시다. 보세요. 이거는 시키는 게 좀 무리지 않나? 자, 한번 해볼게요. 봐봐. 함수의 개수의 A인데, 나 좀 봐봐. 이게 함수의 개수랑,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순열 조합의 개념이랑, 물론, 딱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생각하기 쉽게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요. 문제를 하나 풀면 돼요. 그냥 1, 2, 3, 1, 2, 3, 4 있는 거 문제 있죠? 자, 이거 하나 풀게요. 16번. 자,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 그냥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생각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줄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 봐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1이 4가지로 갈 수 있죠. 2도 4가지로 갈 수 있죠. 3도 4가지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답이 맞아요. 64개. 이해되지?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 순열조합하고 연결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관점을 얘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했지만 얘를 중심으로 보는 거야. 여기 서로 다른 4개 1, 2, 3, 4의 원소가 있는데 얘네들이 누구랑 짝짓기를 할 거냐면 왼쪽에 있는 1, 2, 3이라는 원소랑 짝을 맞출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는 1, 2, 3, 4, 4개 중에서
1의 짝을 하나 고르는 거지. 2의 짝을 하나 고르는 거지. 3의 짝을 하나 고르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4개 중에서 3개의 짝을 골라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함수,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함수라고 치면은 1의 짝으로 1이 되는 것과 1의 짝이 3이 되는 거는 서로 다른 케이스잖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의 짝을 고를 때 1을 고르느냐 2를 고르느냐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순열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을 여러 번 고를 수도 있지. 이렇게 골라도 이건 함수인 게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순열이 되는 거냐면 중복 순열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호로는 여기다가 파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답이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냥 함수의 개수만 물어보면 중복 순열이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고 답은 64예요. 됐죠? 항상 여기 있는 개수가 n개고 여기 있는 개수가 r개입니다. 정역이 r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할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자, 1대1 함수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대1 함수예요. 그럼 1대1 함수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일단 1대1 함수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여기 있는 4개 중에 1, 2, 3의 짝 3개를 골라내는 건 맞아요. 근데 1이 1을 골랐어요. 그럼 2는 1을 못 고르죠. 이해돼요? 그럼 여기 똑같은 걸 2번 고르는 상황이 안 되는 거니까 얘는 중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순서는 여전히 중요하니까 얘는 그냥 순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는 4, P, 3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1대1 함수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얘는 순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번에는 내가 1이 고르는 값하고요 2가 고르는 값하고요 3이 고르는 값의 순서의 차이가 생겨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점점 큰 숫자를 선택하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기호로 쓰면 정확하게 쓰면 이거는 주로 이렇게 씁니다. x1이랑 x2가 있는데 x2가 더 커요. 그러면 그때 함수값이 있는데 x1하고요 fx2는요 누가 크냐면 fx2가 커요. 꼭 얘가 클 필요는 없어. 반대도 상관은 없어. 알겠죠? 그럼 이렇게 쓰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냐면 일단 여기 있는 4개에서 1, 2, 3의 짝 3개를 골라내는 것까지는 맞아. 근데 3개를 고르는 거 맞는데 어떻게 골라줘야 되는 거냐면 얘가 이미 순서를 정해놨어. 그러니까 나는 3개를 1하고 3하고 4를 골랐다고 쳐봐. 그럼 제일 작은 놈 1한테 갈 거고 가운데 놈은 3한테 갈 거고 제일 큰 애는 4한테 갈 거 아니야. 순서를 문제에서 정해 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고 중복도 안 돼. 등호가 없어서 똑같은 걸 못 뽑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조합이야. 내가 정리가 가능해. 마지막 4번이 중복조합일 것 같긴 하죠. 그러면 중복조합인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 자, 1하고 2하고 3하고 이제 골라내야 되는데 부등호가 있어요. 그럼 이거 조합이라는 뜻이야. 부등호는 조합이다. 근데 여기에 뭐가 붙냐면 등호가 붙는 거야. 등호가 붙는 거야. 그럼 같은 걸 선택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 H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중복해도 된다는 얘기야. 등호는 돼요? 같은 걸 뽑아도 되잖아. 그러면 얘는 답이 얼마가 될 거냐면 더하면 7이니까 63이죠? 얼마예요? 20가지죠. 이게 함수의 개수 문제야. 이해돼요? 이거는 명확하게 이렇게 딱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해됐죠? 이거는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넘어가죠? 자, 그러면 17번부터 19번까지가 이제 함수의 개수 문제인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2학년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알겠지? 야, 보세요. 이따가 숙제 얘기를 해줄게. 자, 17번부터 볼게요. 17번. 자, 집합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써있냐? x에서 x로 가는 거고 1, 2, 3, 4, 5고요. 그 다음에 x로 간다니까 여기도 1, 2, 3, 4, 5가 있는데 문제는 1이 1로 가지 말고 1대1 대응인 것의 개수를 세세요.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죠? 할게요. 1이 1로 가지 말을 해요. 야, 그러면 경우에서 되게 많아져. 1이 1로 안 가면 1은 2나 3이나 4나 5로 갈 수 있는 거잖아.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전체에서
F1이 1인 거 1하고 1이 대응된 상황을 뺄 거예요. 됐죠? 해볼게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는 1대 1 함수가 아니라 대응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 이건 팩토리얼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수가 똑같습니다. 5개 중에서 5개를 골라서 순서 정하는 거니까 예, 팩토리얼 계산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냐면 5명이었으니까 5팩이나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근데 나는 1이 1로 가는 거를 전체에서 뺀다고 했으니까 1이 1로 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4개랑 여기 있는 4개랑 대응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를 빼면 되는 거야? 그럼 답은 얼마예요? 자, 96가지나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됐니 이게? 자, 다음 것도 한번 해볼게요. 18번. 자, 1, 2, 3, 4, 5가 있는데 이번엔 좀 어렵네요. 2는 2로 가지 말고요. 4는 4로 가지 말게 1대1 대응을 만들어 달래요. 자, 2는 2로 가지 말고요. 2는 2로 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도 4로 가면 안 됩니다. 됐죠? 이렇게 생긴 1대1 대응의 개수를 세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볼게요. 봐봐. 그러면 내가 세야 되는 케이스를 한번 다 고려를 해보면 내가 세야 되는 케이스들을 다 고려를 해보면 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F2라고 생각을 해보고 F4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됐어요 이게? 2는 2로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2가 2로 갔는데 4는 2가 아닌 애로 가는 1대1 대응이 있겠죠. 4가 아닌 애로 가는 1대1 대응이 있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봐봐. 지금 내가 셀 수 있는 게 자, 2가 2로 가면 동그라미야. 아니, 그냥 이렇게 쓸게. 2가 2로 갔어요. 근데 4는 4로 갔어요. 이런 상황이 하나 있겠죠. 돼요, 이게? 자, 그 다음에 2가 2로 갔는데 4는 4로 가지 않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지? 근데 내가 세야 되는 거는 뭐냐면 2는 2로 가지 않고 동시에 4도 4로 가지 않는 케이스를 세야 되죠. 돼요, 이게? 이거를 세는 게 맞는데 문제는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봐봐. 자, 해볼게요. 봐봐. 이걸 세야 되는데 혹시 이거 세는 거 조금 바로 셀 수 있겠어요? 이게 몇 가지인지 바로 세져요, 혹시? 이게 몇 가지냐면 그쵸, 3팩이에요. 이해돼요? 2는 2로 갔어요. 결정 끝. 4는 4로 갔어요. 결정 끝. 이거 경우에서는 3팩이죠. 그러니까 몇 개예요? 얘는요? 그쵸, 2는 2로 갔죠. 근데 4는 4로 못 가죠. 그러니까 4는 4로 못 가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나머지가 3팩이죠. 이해돼요? 2는 2로 갔고 4는 4가 아닌 다른 1, 3, 5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세 가지. 그 다음에 남은 애들 1, 3, 5랑 그 다음에 얘가 고른 거 뺀 나머지 1, 4, 5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팩. 그럼 경우에서는 몇 개가 나와요? 6, 3, 18개가 나오죠. 그럼 얘는요? 4가 4 똑같이 나오겠지, 그지? 4가 4로 갔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2는 2로 못 가니까 4랑 2를 제외한 나머지로 가야 되니까 세 가지가 있고 남은 거는 1대1 대응이니까 3팩하면 18개가 있죠. 이걸 세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근데 이만큼을 다 더하니까 얼마가 나오는 게 맞니? 이게 36가지니까 42가지가 나오는 게 맞죠. 전체는 몇 개예요? 5팩 120개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5팩에서 얼마를? 42개. 120에서 42개를 빼는 게 답이겠죠. 얼마 나와요? 78가지. 이렇게 세는 게 좀 더 편해요. 생각보다. 돼요, 이해? 내가 이거 하나만 세면 되니까 생각보다 그냥 이걸 세는 게 빠를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녹색을 전체를 뺀 다음에 전체를 요거 녹색을 빼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 돼요, 이해? 자, 그
그 다음에요 19번. 자 6번 풀었다가 자 19번은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하고 7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B가 더 크면 함수값은 자 B의 함수값이 더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만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1이 고른 애랑 4가 고른 애의 곱을 계산해 봤더니 무조건 12가 일단 나와야 된다 이렇게도 써 있어요. 조건이 두 개야. 자 조건이 두 개인데 요만큼만 보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생각나는 단어 뭐예요? 크고 그치 같으니까 자 이거 생각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케이스 분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서로 곱해서 1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 1이 1을 고르면 2는 아니 4는 고를 수 있는 숫자가 없으니까 이거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내가 만약에 1이라는 숫자가 2를 골랐어요. 그러면 4라는 숫자는 얼마를 고르면 되죠? 예, 요게 첫 번째 문제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분류해서 각각 하나씩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자, 두 번째 상황은 1이라는 숫자가 누구를 골라야 되냐면 3을 골랐어요. 그러면 2랑 4라는 누구를 골라주는 게 맞아요? 그럼 얘들은 붙어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예,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없죠. 뒤집으면 안 돼요. 선생님 1은 4를 고르고 4는 3을 고르면 예, 구등호와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세면 돼요. 잘 봐. 얘는 문제가 쪼개지는데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1이 2를 골랐잖아. 4는 6을 골랐잖아. 그럼 2하고 3이 고를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2부터 6까지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2하고 3이 있고요. 2, 3, 4, 5, 6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생긴 문제 하나를 푸는 거고 동시에 5하고 6두 짝을 골라줘야 되잖아. 근데 6보다 큰 애들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함수를 5하고 6이 있는데 얘네들은 6하고 7하고 대응시키는 함수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중복조합으로. 그러면 얘는 경우수가 몇 개냐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2하고 3의 짝 2개를 예, 중복 순서 따지지 않으면서 생각해 달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답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62가 되는 거죠. 돼요. 15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다른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내는 거니까 2H2가 되는 거고 3C2가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3, 세 가지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에요. 돼요 이게? 그러면 얘도 똑같은 문제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1이 3을 골랐대요. 1이 3을 골랐대요. 그 다음에 4는 4를 골랐대요. 그러면 2하고 3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야? 3하고 4한테 갈 수밖에 없잖아. 이해돼요? 돼요? 왜냐면 2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골라야 되잖아. 3도 마찬가지로 1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를 골라야 되잖아. 하지만 4보다는 작거나 같은 숫자를 골라야 돼. 같은 걸 골라도 되기 때문에 3하고 4가 포함돼서 2하고 3을 예, 3하고 4 중에서 짝을 골라주는 거야. 그럼 얘는 답이 얼마가 되냐면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중복해서 고르는 거니까 답이 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5하고 6의 짝을 골라주는 거야. 근데 누구 중에서? 4, 5, 6, 7 중에서 이렇게. 그럼 얘는 4개 중에 2개 고르기니까 이렇게 되겠죠. 얼마예요? 10가지죠. 됐어요 이게? 자, 동시에 일어나니까 다 곱해야 돼요. 여기는 45가지가 되고 여기는 30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따로따로 일어나니까 더해야 되죠. 75가지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에요. 됐어요 이게?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좀 이따가 다시 해요. 알겠죠?